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영상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항상 올리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제 영상을 알림 설정을 좀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자주 여러분들을 뵈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저렇게 좀 저도 이렇게 일들이 좀 많고, 특히 요즘 같은 시절에는 큰 방향 설정을 하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이야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참 얼른 이렇게 편하게 영상을 이렇게 만들기가 쉬운 시절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다 불확실한 것 같아요. 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지금 이 지식산업센터에 이미 진입해 있는 사람들,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이제 유지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속에서, 이 불확실한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가 다들 모두 다 관심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가 지금 지나고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처음 투자를 해보시고 이제 진입해 보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시겠지만 이런 시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급격히 금리가 올라가고 이 고금리 속에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런 시절이 분명히 없었지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또 전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초저금리 속에서 지식산업센터가 호황을 맞았고, 그때 진입해서 너무나 큰 달콤한 열매를 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경제 뉴스나 경제에 관련된 것들을 즐겨보지 않습니다. 왜 즐겨보지 않냐면, 좀 전체적으로 많이 접하고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긍정적으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마인드를 긍정 마인드로 가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 다음에 공포를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 삶에 있어서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덜 듣는데, 큰 맥락은 이제 알고는 가야 되잖아요. 큰 맥락은 알고 가야 되니까 조금 더 이제 그런, 쉽게 얘기하면 시장의 경제를 좀 더 좌지우지하는 좀 더 높은 상위에 있는 사람들, 그쪽 기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쪽 사람들을 만나서 실제로 거기 내부가 돌아가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으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건설사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건설사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경청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매체를 통해서 들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지금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들을 수 있는 정보와 듣고 취합할 수 있는 정보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뭐 유튜브나 뉴스나 뭐 이런 걸만 보고 정보를 취합하고, 또 그렇게 불안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에서만 정보를 듣기 때문에 더 불안해질 수 있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저는 조금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누구에게나 지금 사실은 이게 굉장히 혼동스러운 시기고 한 번도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시기거든요. 조금 인내하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예, 다 다급하게 지금 당장 뭘 해야 되겠다, 뭐 어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이게 그 경제가 그렇고 세상이 그렇고 또 다 사람들과의 얽혀 있는 이런 일들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만 갈 수는 없는 시장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정리가 되고 조금은 안정세로 분명히 돌아갈 건데, 그 안에 이제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느냐, 그 안에 이거를 너무 불안해서 이제 정리만 하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래도 조금 버티고 가면 또 좋은 시절이 돌아오고 또 충분히 기회가 오니까 좀 더 갈 것이냐,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참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 영상을 만약에 올리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불안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조바심을 안 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이제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힘들게 진행될 사람은 사실 올해 내년에 입주할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서 등기를 치고 입주할 사람이 가장 힘든 시기를 맞을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최근에서 봤을 때는 한 10년 이내에는 가장 고금리를 받아야 되고 또 그 금리가 굉장히 또 무겁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진입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편 생각을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올해 내년에 지식산업센터를 등기를 하고 취득을 했다고 치면 이보다 안 좋은 시절은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진짜 백지장 하나 차이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좋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했을 때 이거보다 더 좋은 일들만 많이 있을 것이다, 더 호재들만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더 많은 거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조금 지금 상태에서는 다들 이렇게 불안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굳이 어떻게 엑싯을 빨리 급하게 하려고 해봐야 더 손해가 사실은 더 커지는 시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중심을 잘 잡고 조금 관망하면서 시장을 좀 더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다시 이렇게까지는 계속 갈 수 없다. 예, 지금 보면 여러분들만 불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불안한 게 아니고, 분양받는 사람만 불안한 게 아니고, 뭐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맨 위에서 이제 이거를 뭐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금융권도 불안한 거고, 건설사도 불안한 거고, 다 불안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증상들이 물량이 급속도로 줄었습니다. 신규로 나오는 물량들이 급속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 불안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얼른 어떤 액션을 안 하는 거죠. 금융사에서 크레임이 걸리고, 건설사에서도 검증을 더하고, 시행사에서도 검증을 더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새로 분양을 하는 신규 물건들이 급속도로 줄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굉장히 공급들이 많이 되어 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공급이 줄면서 정리가 조금 됩니다. 정리가. 그래 왔습니다, 실제로. 항상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떨어져서 정리가 되고 또 다시 공급이 되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패턴들이 다 그래 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기가 굉장히 특별한 시기잖아요. 작년, 재작년, 지난 2년간이 굉장히 특별한 시기를 거쳐서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왔듯이,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또 너무나 많은 변화 속에서 금리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것 또한 굉장히 우리가 살면서 이례적이고 특별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과해석하지 마시고, 너무 오버해석하지 마시고, 사실은 투자를, 개념을 가지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사실 큰 걱정이 없는데, 이렇게 자기 주관 없이, 그 다음에 어떤 자금에 대안 없이 투자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시절에 어디에도 이렇게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대출을 해줍니다. 저는 이 부분이 또 그래도 기회로 본다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안 되는데, 그래서 뭐 아무도 진입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돈이 많지 않으면 도저히 이걸 해내갈 수가 없지만, 그래도 지식산업센터는 해결점이라도 있다는 거거든요. 해결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분명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시절이 사람들이 볼 때 불안해하고
힘든 시절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고 누구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투자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셨습니다. 각자의 판단대로 하셨고 각자의 분량대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급격하게 뭔가를 변화를 주지 못한다고 치면 조금 참고 버티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지금이 가장 이렇게 동트기 전에 어두운 시절이었으면 시절이었지, 이거보다 더 나빠지기는 뭐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그때 가장 어두운 그 어둠이겠지만 그 이후로는 어떤 시기 됐든지 간에 다시 활로가 나올 것이고 해결점이 나올 것이고 다시 활성화가 될 것이고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말을 들으실 분들은, 제 말을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만 하시고, 저는 그래도 시장에서 이렇게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뭐 좀 더 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하고 있고 들으려고 일부러 요즘에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 사람이라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좀 참고만 하시고, 뭐 혹여라도 뭐 네가 뭐 얘기를 해서 어쨌다 저쨌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줬으면 좋지 여러분들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솔직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뭐 너 어떻다 저쨌다 이런 얘기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고, 더러 참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좀 내공이 덜 쌓였는지 조금 상처를 좀 받아요. 근데 참 경우가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쭉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실 나쁜 이야기 하지 않았고 그래도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들 분량에 맞게만 판단하시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중에도 분명히 이제 조금 재편이 될 것이고 시장이 어디가 이제 좋고 안 좋고가 딱 정확하게 또 재편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지식산업센터의 투자에 대한 스터디를 여기에 제대로 하시고 좀 더 이렇게 진입할 수 있다고 하시면은 진입하시고, 그 다음에 좀 좋은 물건들도 또 이럴 때 살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열리니까 이럴 때 또 조금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내용 정리가 되지는 않았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영상을 안 올리면 유튜브가 제 영상을 아예 보여주질 않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또 간간히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참 가을 날씨 정말 좋아요. 오늘도 날씨가 하늘도 좋고 참 좋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 가을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